제26조 부모의 권리를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 방법을 결정할 최우선권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서울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잘못된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려고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부모들의 인권을 멸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잘못된 인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 초등학교는 그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에서 교육축제가 열리고 성전환 아동과 청소년이 10년 사이에 33대가 증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점에서 다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개정할 것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공적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철회와 전면 개정을 위해 학부모들은 24시간 밤샘 농성 중입니다.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어린 자녀들의 뇌 속에 한 번 들어가면 그거를 빼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 인생을 망치는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시킨다는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조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과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입니다. 또 이를 위해 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성소수자 보호 문구를 빼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너무 그런 동성애 옹호 분위기가 심각한데 학교 교육에서마저 그런 올바른 의학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많이 갈 것 같아서 국민들이 사실 알면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금 여론이 굉장히 이제 여가부 폐기 쪽으로 많이 이제 점점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알면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우리 자녀 망치는 나쁜 교육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논란 속에서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폐기와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연합인 국민희망교육연대는 6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부모의 권리를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 방법을 결정할 최우선권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서울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잘못된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려고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부모들의 인권을 멸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잘못된 인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 초등학교는 그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에서 교육축제가 열리고 성전환 아동과 청소년이 10년 사이에 33대가 증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점에서 다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개정할 것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공적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철회와 전면 개정을 위해 학부모들은 24시간 밤샘 농성 중입니다.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어린 자녀들의 뇌 속에 한 번 들어가면 그거를 빼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 인생을 망치는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시킨다는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조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과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입니다. 또 이를 위해 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성소수자 보호 문구를 빼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너무 그런 동성애 옹호 분위기가 심각한데 학교 교육에서마저 그런 올바른 의학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많이 갈 것 같아서 국민들이 사실 알면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금 여론이 굉장히 이제 여가부 폐기 쪽으로 많이 이제 점점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알면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우리 자녀 망치는 나쁜 교육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1년 8월 첫째 주 금요일 8월 6일입니다. 7월 말과 8월 초는 굉장히 폭염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휴가가 많은 시즌입니다. 이런 시즌에도 우리 전국의 265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차바 방송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광주 교단협의회 기도의 실황 방송을 이렇게 송출하면서 한 3-40분 지났을 때 좀 송출을 담당하는 그 서버 업체에서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다시 3-40분경에 처음부터 다시 또 송출하는 그런 송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분들께서
정말 인내로 참아주시고 다시 또 들어주시고 끝까지 더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심해서 전국의 256개 유튜브 채널에 동시 송출하다 보니까 이런 좀 전산상의 불안전성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송출적인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광교역 기도회 상황에 대한 강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의견들 또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복음에 비추어 성경에 비추어 또 복음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전문 지식에 비추어 그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자유침해적이고 국민의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아직 깨어나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국민들을 깨워내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지역, 자유침탈적인 독재와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지역인 광주에서 또 다른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와 맞서 싸우는 이런 활동을 앞서서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막아서는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주신 광교협의 관계자분들과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국 교회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는 연합해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을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기도회를 통해서 깨어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합동 기도회 강연의 세미나들이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광교협의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광교협이 주관한 이런 연합기도회가 노회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시찰별로 교회별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앞장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박은희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은희 대표님은 지금 시민활동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 현장에 들어온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정말 학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시민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2014년부터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 있고 또 국민희망교육연대라고 하는 학부모님들과 교사님들이 또 나서서 교육 현장의 동성애 정당화 교육 막아서는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국민희망교육연대의 상임 대표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원래 이렇게 현재는 학부모님이시지만 2013년까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27년을 활동해 오신 또 전문적인 교직에 종사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육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동성애 정당화 교육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이름하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유무형으로 제도에 의해서 인권절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봉쇄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또 학생들이 읽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교육 내용 속에 얼마나 반복음적이고 끔찍한 내용들이 우리의 분별력이 약한 우리 미래 세대에 주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박 대표님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깨어나서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정말 아직은 적지만 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파고에 막아서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시작해 오셨고 또 주님의 도우심 따라 거기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활동해 오고 계신지 저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진행한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또 학생인권 조례 의 재개정을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이 교육되어 왔고 교육하려고 하는지 이걸 막아서기 위한 학부모들의 교육청 앞에서의 연합 그리고 이 농성 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이 저들이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미혹시켜서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분별력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뺏고자 하는 치밀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 따라 막아서는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박은임 대표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 현장을 막아서온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의 활동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 국민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큰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어려운 이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통해 교회와 나라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현장 활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차세대 바로세계 학부모연합과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그리고 또 시민들의 그런 현장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네. 네. 지난 6월 10일까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65일 동안 24시간 천막 농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현재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은 왜 학부모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이유나 또는 진행 과정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서울시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의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 4년 전쯤에 서울시 광장에 시청 광장 앞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회에 제가 이제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 동성애 반대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전단지를 이제 나눠드리면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안 보시는 거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학생인권 조례 문제점은 성관계나 임신, 출산을 조장할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5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이 문신이나 피어싱, 염색, 화장 등의 지도를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모들이 지도할 때 이제 곤란을 겪습니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제10조 휴식권,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및 불법 동아리를 이제 참여하는 것을 지도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원하는 인간관계 존중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부모를 이 학생들이 이제 고발하는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그리고 이제 동성애, 동성혼, 옹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적 지향, 성별 전체성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많이 알린다고 알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 안에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세워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도 이제 법의 이제 일종이니까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학교 현장에 이 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어떤 선생님이 그 학교로 온 공문을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이제 안을 세워서 발표를 하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뭐 메일로 보내달라 이제 그런 공문을 학교에 띄웠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 또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좀 심각하다고 본 것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이 두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이제 시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성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별이 육체에 나타난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외에 50여 가지의 제3의 성 중에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서 트랜스젠더가 양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영국의 경우에 최근 10년간 성전환 아동 청소년이 33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아동 청소년이 33배 이상 증가됐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저희들이 미니 차별금지법 또는 교내 차별금지법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을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라고 가르칩니다. 학생들 때는 이제 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인데 동성애나 양성애, 다자성애 등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서 동성애자 등을 대규모로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현행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정치 이념을 가르쳐서 어린 학생들을 자신들을 위한 정권의 도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과 차별금지란 이름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왜곡된 윤리관을 가르칩니다. 동성애자 등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인권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자유를 탄압하면서 왜곡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활동하는 한 학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동성애 문제점을 이제 아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듣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얘야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엄마 동성애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하지. 엄마 그거 그렇게 동성애 혐오하면 안 돼. 그건 차별이야.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의 그런 인권 교육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평등 교육이 이제 정말 너무나 심각한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성평등 교육하면 그 양성평등 교육이 준말 아닌가?
그러면 뭐 남녀 평등 교육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성평등 교육은 이제 젠더 평등 교육으로서 남성 역차별 페미니즘이고 동성애 성전환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도이고 수십 가지 성별이 있다는 이론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페미니즘 교육 안에 그런 급진적인 성해방 교육이 들어있어서 저희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성평등 교육의 그런 문제점은 그 보건교육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보건교과서인데요. 2009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2009 교육과정은 올해까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절한 성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이제 같은 출판사 이제 교과서인데요. 이렇게 부적절한 이제 성기 삽입 그림까지 그려 놓아서 이제 학부모들의 이제 항의가 있자 이제 얼마 전에 삭제한 교과서로 이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6학년 책에 이렇게 부적절한 성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학부모가 항의했는데 이걸 뭐 없애지는 않고 이제 흑백으로 바꾼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학교 보건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제 아주 적나라한 그런 나치 그림을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기술과정 책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청소년의 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고 단원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피임 교육을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말 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한 것만 가져왔는데요. 어느 그 교과서는 그 콘돔 사용법을 뭐 4단계, 5단계로 나눠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요. 그리고 또 이제 에이즈 감염 경로를 이제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하는데 동성 간의 성 접촉이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이성 간의 성 접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인데요. 피임이 필요한 상황을 알아보세요 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그 부부가 이제 자녀가 3명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자녀를 원하지 않을 때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 남학생 여학생이 교복 입고 이제 서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부모로서 책임질 수 없을 때. 그러면 학생들에게 피임하면서 성관계 해도 괜찮다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에게는 피임이 필요하다는 교육보다는 성관계는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교과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도서실과 지역 도서관의 이제 성교육 도서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2일 기사를 보면 여가부 어린이책 교육 문화사업 나다움 찾도록 이런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우수도서 134종을 여성가족부 추천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2019년 5월 이후로 출간된 신간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한다는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도서는 공공도서관, 온오프라인 서점, 전시회 등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인지 감수성 도서로 소개되며 나다움 책장 사업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라고 기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움 어린이 책에 대한 이제 좀 제가 소개를 하자면 여성가족부가 2019년과 2020년에 어린이들 위해 선정한 약 200종의 도서들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긍정 등의 가치를 선정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움 책들을 이제 살펴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페미니즘 세뇌교육 도서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좀 이제 알아보면은요, 엄마 인권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이제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빠 인권 선언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딸 인권 선언은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 인권 선언,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남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런 책들이 전국의 초등학교 도서실이나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실제로 보면 정말 이거는 뭐 아이들 동화책이구나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지금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하면서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옷을 입혀놨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너무 민망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정말 너무 힘든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또 이제 전단지에는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그냥 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민망해서 이걸 사실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너무 모릅니다. 그냥 말로 너무 뭐 외설적입니다. 뭐 성관계의 모습을 다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제 뭐 회수한다거나 하는 그 활동에 좀 열심을 안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직접 보신 분들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뭐 도서관에 전화하시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 그 책들이 이제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성관계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이렇게 성기 삽입 모습까지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보다 그 글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지도 못하겠고 그 글 문장 내용이 이제 문장으로 된 포르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이제 표지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책을 이제 도서관에 있는 거를 이제 빼실 때 이 책들이 제목만 보면 이렇게 똑같은 제목의 책들이 이제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한 그 항의를 하실 때는 이 책 제목과 또는 지은이 그다음에 이제 책 표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런 책이 있나 이렇게 출판사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괜히 이제 잘못 좀 그렇지 않은 책을 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뭐 똑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문장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그림보다 그런 글이 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전까지 이제 보여드린 그런 책은 작년에 저희 학부모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이렇게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하라 그런 기자회견까지 이제 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가족부 장관도 뭐 국회에 불려 나오고 또 뭐 교육부 장관도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회수 조치를 당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체가 됐다면 이제 전국의 그런 초등학교나 또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자료실에는 있어서는 안 된 책인데 지금까지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는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발견을 못했던 책인데 이제 올해 새롭게 좀 찾아낸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조금 이제 고학년용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제 글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고요. 초등학생용으로 여성가족부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뭐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섹스를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책이 이제 해외 책을 번역한 책인데요. 이제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뭐 작은 콘돔 사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위가 이제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뭐 탐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오르가즘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자세히 해놓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을 때 좀 댓글을 달려고 이제 뭐 어떻게 뭐 이런 초등학생들에게 뭐 오르가즘을 가르치나 이제 이런 댓글을 써봤더니 댓글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올라가나 봤더니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댓글이 이제 못 올라간다고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네 글자 중에 한 글자를 별 표시로 바꾸고 올려봤더니 이제 그제서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인들도 그런 뭐 기사 댓글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떻게 초등학생을 위한 책에 이런 단어를 그대로 넣어놓고 문장을 사용해서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권장을 하고 전국의 초등학교나 도서관에 보급을 하는지 정말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책에 이제 이런 그림도 뭐 가득 뭐 두 바닥을 가득 해놨습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뽀뽀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걸스토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국내 작가가 만든 책인데요. 이 작가도 사실은 청소년용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이 책을 초등학생에게 권장을 해서 초등학교 도서실 그다음에 이제 각 도서관에 어린이 자료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그냥 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 성애화라는 것은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서 성적 본능에 의한 그런 애정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도 그 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방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인권 선언 26조를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우리 부모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들이 이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의무 교육하려는 조희은 교육감 사퇴하라. 이제 학부모 단체들이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교육청 앞에서 점심시간에 교육청 직원들 이제 점심 식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그 집회 때 사용한 피켓을 몇 개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의학신문 2020년 11월 24일 내용인데요.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전은성 교수님의 그 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엔 등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는 HIV, 에이즈 감염이 남성 간 성관계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콘돔 사용하면 다 예방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제대로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에이즈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라. 이제 저희들의 이제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11월 수업 시간에 이제 서울의 한 학교 선생님께서 토론 수업 시간에 이제 남성 간 성관계는 에이즈 걸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료적 사실의 자료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이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선생님을 이제 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에게 뭐 뭘 가르쳤느냐, 뭐 자료를 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생님을 압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선생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그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이제 징계를 철회하라 이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그 1차 때 이제 있었을 때 그때도 성소수자 보호 문구를 넣으려다가 저희 이제 학부모들 시민단체들이 그 토론회 때 참석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제 살짝 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차에 이제 집어넣었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저희 학부모들은 이런 선생님은 상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 관계에 대한 예방 교육만이 진정한 인권 교육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보호하는 방법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생존권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런 피켓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인권 교육도 이제 시키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강사 양성 커리큘럼을 보니까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섹스할 권리까지 이제 학습시키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이 실상은 문화마크시즘 성명용 교육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피켓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현직 선생님들도 교육청 앞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현직 교사들은 이런 교육청 앞에 와서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해주셨고요.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인권 청년연대라고 인권 청년 단체인데 초중고 동성애 좌익사상 주입교육 학생인권 종합계획 결사 반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 12월에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알게 돼서 그런 행정 절차상의 그런 문제점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토론회를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12월 말까지 이제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메일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서울시 지역의 학부모나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런 학부모님들, 시민분들이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이것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 전국에 그런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을 막아야 된다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그 의견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보냈는데 토론회를 이제 1월 26일에 개최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쪽도 좀 참석시켜달라 그런 패널을 추천하겠다 했는데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찬성하는 패널만 모아놓고 유튜브 이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뭐 반발을 했지만 뭐 영상 짧은 영상 뭐 한 3개 정도 보내주면 그걸 틀어주는 것으로 이제 자유 토론을 이제 참여하는 식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상 3개를 보냈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빼놓고 2개만 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토론회를 참석하느냐 했더니 댓글로 쓰면 그것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제 교육청 측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댓글을 쓰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때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영상을 이제 삭제하고 안 올릴 것 같다는 그런 좀 우려가 돼서 영상을 이제 다 녹화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이 토론회에 대해서 좋아요가 145명이고 싫어요가 799명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5.5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영상을 이제 삭제하고는 아직까지 안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 이제 계속 이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론회에 관해서 이 국민희망교육연대에서 반민주적 편파적 학생인권 종합계획 토론회는 무효다. 공정한 토론회 다시 진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인과 탈동성애 HIV 감염인 탈트랜스젠더들과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의생민연구소의 전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 교육을 비전으로 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매우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발표된 계획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 바로 학생들의 인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정말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며 학생들을 존중하는 인권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각자의 꿈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학습법 보장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 방침을 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흡연과 음주, 마약과 도박이 인체의 폐와 간,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에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마약과 도박을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이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의 의무이고 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성행위를 통한 성감염병 중 HIV 감염, 에이즈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의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질병이 매우 쉽게 치료되고 조절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일환인 것처럼 보고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코시스라는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많은 에이즈 환자분들이 40에서 59세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암 환자분들이 70에서 84세에 돌아가시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병은 매우 무섭고도 치명적인 병입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HIV 감염 후 사망까지 6.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병에 아직 완치제가 없으며 HIV 바이러스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도뿐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치명적인 병의 시작이 학생 시절의 성행위로 인하여 시작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인권종합계획을 세우신 담당자 분들이 과연 이러한 사실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교육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려 청소년기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HIV 감염, 앞서 말씀드렸던 HIV 감염, 에이즈 질환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 UN, 캐나다, 유럽 등 각 정부 기관에서 남성 간 항문 성관계가 가장 높은 위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녀 성관계에 비해 남성 간 항문 성관계 시 감염 전파가 최소 수배에서 최대 40배 이상 높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며 어느 한 나라의 통계가 아닌 전 세계적인 나라들의 공통적인 통계학적인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어떤 행위로도 전파되지 않기에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바이러스가 문제인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소리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전파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전파될지 모르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HIV 바이러스는 현재 존재하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20배 이상 높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남성에서 남성에게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층에서는 검사당 양성률이 약 1대 100까지도 올라간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논문에서 에이즈 감염이 걸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92.9%에서 동성, 양성 간 성관계가 원인임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선생님들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2020년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22,777명의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70.1%가 HIV,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2.3%에서 HIV,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동성 간 성접촉임을 몰랐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성관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콘돔과 젤리를 나눠주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교육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HIV 에이즈 감염인 자유포럼 공동대표 안다한입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면 HIV 에이즈 감염인으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IV 에이즈 감염인으로 지내온 지도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2017년 12월 첫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을 먹으며 살아오는 동안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도 매일 잘 챙겨 먹기는 어려운 일인데 안 먹으면 안 되는 에이즈 약을 매일 먹는 게 아주 큰 곤욕입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하며 완치제가 나오기까지 평생을 복용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약만 먹으면 괜찮다. 콘돔이면 괜찮다라는 질병관리청의 말대로라면 괜찮아져야 하겠지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감염인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아닌 감염인으로서 겪은 근본적인 어려움과 후회가 더 큽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주도로 전국 21개 대학 및 종합병원이 참여하여 12년 동안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연구 발표된 2018년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18세에서 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라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 간 성행위의 의료, 보건적인 문제점을 지도한 교사를 2017년 징계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업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교사에게 보내 수업권과 교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하려고 하는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오히려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의 진실, 즉 동성 간 성행위의 의료보건적 위험성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동성 간 성행위로 말미암은 HIV, 에이즈 감염은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교육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이대로 실시된다면 혐오 표현이라는 프레임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객관적인 전달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진입니다. 저는 탈동성애자, 탈 트랜스젠더입니다.
저는 트랜스젠더로 살면서, 동성애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목표는 남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은 파괴되고 저희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암울해지고 그리고 우울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힘으로 주변에 사랑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탈동성애와 탈선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제가 7살 때 성폭행으로 인해 남성 혐오로 동성애자가 됐고 그리고 남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자였으면 이런 일이 겪지 않았었겠지라는 오류로 그렇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탈동성애 그리고 탈성전환을 하고 나서 보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90년대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성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때 생명주의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상담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했을 때 도움을 주셨더라면 제 어렸을 때의 성폭행과 그리고 동성애로 그리고 성전환까지 가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옆에 있는 사진처럼 정말로 남성화로 몸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남을 속이고 있고 그 모를 불쾌감으로 항상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 호르몬 투여로 간 수치가 상승되며 그리고 무기력감과 그리고 저는 태생으로부터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생식기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정치료를 계속 하게 되었고 이쪽 인권에서 있는 그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고 제가 이렇게 병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탈동성애, 탈성전환을 하고 나서 2년 동안에 고생을 했습니다. 몸이 다시 회복하기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2년이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너가 편한 대로, 느끼는 대로 만나도 돼, 바꿔도 되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겪은 그 고통의 기간은 말도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지 상태의 아이들에게는 너무 흡수력이 빠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호르몬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이 자리에 당장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정상적으로 결혼도 할 것이고 자녀를 키울 것인데 그 아이들이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은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인 거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결코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으로 포장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생명주의 성교육으로 제대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살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1.8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2.8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너무 높습니다. 저같이 남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걸 느꼈던 것이 폭력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분들은 도와줘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저는 겪어봤고 옆에 있는 안단 소장님도 겪으셨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 교육을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한국일보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혐오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권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고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구애받지 않고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이미 흔하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동성애 혐오를 내면한다면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피부색, 성적 지향 등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익히는 교육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장 합신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기자회견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 이제 전라북도 부안에 송경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 센터 때문에 그런 이제 억울함을 당하시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인데 그 고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오셔서 기자회견을 해주셨습니다. 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 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청소년을 HIV, 에이즈, 성병, 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 성전환, 옹호 정책 중단하라. 그리고 건전협과 동반연에서도 기자회견을 해주셨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편향된 이데올로기와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려는 제2차 학생인권 종합계획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교육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바른교육청년연대라고 그 청년연대 외 15개 단체가 모여서 학생, 학부모, 교사 분열시키는 학생인권 종합계획 폐지하라 해줬고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에 목사님들께 이렇게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하는 서명을 부탁드렸을 때 한 200분 이상의 목사님들이 서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성함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신문 이제 광고도 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인터넷 상으로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그래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반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좀 그 중요한 내용은 좀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었지만 그 기대는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그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 학생인권계획의 성소수자 보호 첫 명시, 그래서 논란 커질 듯. 그래서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성소수자 학생을 소수자 학생 범죄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지원 방안을 담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초중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성평등 교육도 강화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동안 이제 활동했던 학부모들이 이거는 정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 정신이 죽은 거다. 그래서 이런 근조 화환을 교육청으로 보내는 운동을 이제 하자.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공지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지역의 뭐 학부모나 시민들 뭐 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근조 화환을 구입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개 정도가 교육청 앞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서울 교육은 죽었습니다. 나쁜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학부모는 학생인권 종합계획 거부합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텐트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텐트 농성을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처음 해봐서 그냥 뭐 근조한 보내면은 그냥 이제 교육청 앞에 며칠 그냥 놔두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거를 다 이제 철거를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지켜야지 된다고 해서 이제 텐트를 이제 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에 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뭐 이제 3일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3일 정도를 이제 할까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시작을 해보니까 전국의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난다고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거 3일만 하고 그만두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에게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 시키려는 조영 교육감 사퇴하라 이렇게 커다란 현수막을 이제 텐트에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지나다니는 그런 시민들도 이제 계속 쳐다보고 뭐 교육청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제 다 계속 우리 이제 피켓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는 이런 단체별 이제 워크숍이 이제 여러 단체에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뭐 서울 지역의 단체, 뭐 지방의 이제 단체분들도 오셔서 이제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나쁜 교육, 잘못된 교육을 이제 계속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셔서 전단지 같은 걸 갖고 가셔서 계신 지역에서도 이제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텐트에 이제 잠을 자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텐트를 지켜주시는데,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이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차세대 바르세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이신 김지연 약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강의하러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고 이제 못 오시니까 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니까 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직원이 이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마 이 교육청 직원이 좀 놀랬을 겁니다. 집에 못 가나 하고. 근데 이제 뭐 잠시 뒤에 이렇게 보내는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 좀 몇 분이 오셔서 밤을 새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지켜주시면서, 그리고 전국에서 그러니까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단체들에서 계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텐트 있는 동안 이제 출근 시간, 뭐 점심 시간, 퇴근 시간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뭐 비가 와도 집회는 계속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기독교 언론이나 또는 이제 뭐 우리 쪽을 후원하는 그런 소수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를 해주었는데, 일반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부모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철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을 학부모들은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도 썼고, 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또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농성 이런 걸 검색해 보세요. 이제 이런 피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교육 교과서와 도서에 관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작년 초에 그 이런 역사 교육이나 또는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위해서 200명 이상이 교육부 앞에 모였었습니다. 이제 세종시에 이제 교육부 앞에 큰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교육부 직원들에게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역사 교육에 관한 거는 이제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이 맞는데, 성교육에 관한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의 이제 교육감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표지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사용하는 교과서는 이제 서울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인정 이렇게 이제 그 교육감이 인정한 한 도서라는 그런 게 이제 있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옹호와 포르노 같은 교과서 동화책이 웬 말이냐 조희연 교육감 사퇴하라 이런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 성애화와 페미니즘 도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기 성관계를 부채질하는 포르노 같은 도서와 페미니즘 주입 도서를 교육청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비치한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하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거 회수 조치를 하라 이제 해서 그때 나다움 책이 들어갔던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제 회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2개 도서관인가가 있고 또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곳도 있고 이렇게 어린이 도서관은 이제 어린이들용 책만 있는데 이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나다움 책이 굉장히 많이 비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청 산하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담당자와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이제 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책들 저희들이 이제 말했던 책들을 이제 목록에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출 불가로 이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대출을 못하고 이제 어른들만 뭐 대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성교육이 이제 포괄적 성교육인데 작년에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뭐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과 또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포괄적 성교육이 이제 유네스코가 이제 권고를 한 그런 성교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하는 이제 포괄적 성교육 그래서 이제 8가지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이제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제 옆에 조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에서 보면 유아에게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교육하라고 되어 있고요. 초등생 이제 9세에서 12세는 초등생이잖아요. 초등생에게 성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하라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나다움 책이나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핵심 개념 8-1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제 9세에서 12세면은 초등생인데 초등생에게 콘돔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학생 12세에서 15세는 중학생인데 이제 중학생들에게 콘돔과 피임약의 지속적 사용을 교육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응급 피임약은 사실은 낙태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이제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포괄적 성교육에서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영상을 제가 그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좀 이제 크게 좀 키워봤습니다. 학문 성교, 구강 성교가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있고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탐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포르노와 글로 쓰여진 포르노, 아까 나다움 책 그거죠. 이게 이제 여기 노출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 낙태 클리닉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가족계획 연맹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의 배후 단체를 이제 알아보면 세계적 낙태 클리닉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가족계획 연맹, 그리고 그 시커스의 창시자 칼도로는 그 연쇄 소아 성애자인 킨제이의 신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이제 낙태가 인종적으로 열등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수단이라고 믿었던 마가렛 생어에 의해서 창립된 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낙태업체가 학교 성교육 때 10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이제 성교육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루지애나주에서는 낙태업체의 학교 성교육 금지법을 201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런 성교육, 급진적인 성교육을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해외 학부모들은 찬성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좀 우리 쪽에 뭐 아는 선교사님이
유럽 쪽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뭐 중고등학생 자녀들 뭐 수련회 가는데 학교에서 왜 뭐 콘돔 안 보내느냐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해외에서는 정말 이거 다 부모들도 찬성하나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지 않다. 해외 학부모들도 이런 성교육은 반대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저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학부모들이 이제 성교육 등거 거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이제 학부모들인데 이렇게 거부 운동을 하면서 이웃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학부모들은 시각적 성교육을 반대한다. 캘리포니아 학부모 초등학교의 새로운 성교육을 반대한다. 이제 젠더 정체성, 뭐 PMHIV 포함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텐트 이제 진행할 때도 이런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초등생에게까지 성관계를 통한 쾌락을 부추기는 소위 포괄적 성교육 반대한다. 성관계와 낙태가 중학생의 권리라고 주입하는 소위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65일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사실 이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이게 세워졌던 계획이고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근본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조를 폐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해서 그 이제 이런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발의에 이제 집중하기로 하고 천막은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악한 법률을 막아내고 또 이제 악한 조례를 막아내는 일들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저는 이제 외국과 비교한 거를 이제 본 적이 없어서 저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이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그거를 막아내는 일을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법률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한번 이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막아내는데 몇 달 있다가 비슷한 그런 법안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 이제 뭐 발의한 의원은 다른 사람인데 너무 다 비슷한 법안이 뭐 약간 바꿔서 올라오고 그게 이제 계속되고 이러면서 이제 악한 법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기독문화연구소에서 이것을 이제 좀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너무 이거는 뭐 비정상적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가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좀 많은데 이때가 이제 오바마 정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어떻게 이제 연평균 839건의 법안이 이제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또 이제 조례는 연평균 3만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악한 법이나 조례를 막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소수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분석하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것을 막아내는 것을 이제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신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텐트 활동을 하면서 그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이 반성경적 조례안 2건을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텐트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런 저희가 대응을 잘 못했었습니다. 의견을 이제 제출하는 거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 시의원을 이제 교육 관련된 시의원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좀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을 해달라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한 채로 그 교육위원회 회의 날짜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서울특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이고요. 일부 개정 조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교육청 성별 영향 평가 조례. 그래서 그 조영 교육감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서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관여는 모든 면을 성평등 면에서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회의 날짜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만나자고 이렇게 뭐 건의를 했는데 시의원 쪽에서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뭐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마침 또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그 만나게 돼서 의원들이 만나게 돼서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3사람이나 와 있더라고요. 뭐 과장, 뭐 팀장, 뭐 장학사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 너무 중요한 조례다 하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와서 시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와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이제 명쾌하게 그런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의원들이 이제 설득이 되고 또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그 교육위원장의 지역구 이제 목사님들과 또 이제 이제 함께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같이 이제 계시고 또 저희 학부모들도 이제 여러 명이 함께 하면서 이것이 정말 저는 이제 좀 기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셔서 그 당시 이제 2가지 조례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악한 법이나 조례를 막는 일에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이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하신다.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혼자서는 또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뭉치시면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시는 거를 목사님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너무 여러 지역에 그런 나쁜 법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신 많은 변호사님들이 함께 합류하셔서 이런 악한 법을 막아내는 일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들이 지금 서울 지역의 학부모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숫자가 좀 적습니다. 활동하는 학부모들이. 그래서 서울은 이제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마다 사실은 이런 학부모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마다 이제 그 지방자치제로서 구에서도 또 조례를 발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구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좀 아는 한에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앞에서는 이제 이 목사님께서 지금 횟수로 3년째 이제 낙태 반대 그 피켓 시위를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텐트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퇴근 시간에 교육청 직원들 퇴근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현수막은 하나는 나무에다가 걸고 이제 하나는 그 목사님의 몸에다가 묶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인권위 앞에서도 지금 횟수로 4년째 이렇게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목사님 부부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여러 단체가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이 시민단체장께서는 사실은 이제 충청북도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너무 적으니까 충청북도에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뭐 국회 앞에도 가시고 또 이제 인권위원회 앞에도 오시고 뭐 그냥 충청북도에서 서울을 뭐 옆집 지나들듯이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너무나 이제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등법 반대 시위 여기는 이제 대전 지역의 모습들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300일 이상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요새 이제 집중해서 활동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전단지 배포를 하는 이제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마다 꽂고 또 이제 상가마다 돌리고 뭐 전봇대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뭐 시간 부족으로 제가 이제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건강까지 또 좀 망가지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 이제 게시하고 그리고 이제 또 큰 버스에 현수막을 붙여서 이제 운행을 하는 일 또는 이제 LED 차량 또 운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자들이 할 일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남에게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마음을 해야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교육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교사 입장에서 뭐 학교를 자꾸 뭐 감시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좀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대한 일찍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이제 모니터링 후에 올바른 교육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언론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제 지인들에게 자료를 계속 제공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나 조례를 위한 이제 서명이나 의견 쓰기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소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담당을 해주시면 이제 그 소수가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일이 분담을 되니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 댓글 쓰기나 전화하기, 뭐 1인 시위, 또 이제 기자회견, 또 집회 참석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텐트 활동을 할 때 너무 이제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 밤에 누구나 다 밤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어느 날은 이제 하기로 한 분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또 낮에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밤에 자면은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주 잘 수는 없었고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카톡방에 공지를 했더니 부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와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밤에 하룻밤 자러. 그래서 이제 혼자 비행기 타고 오셔서 밤에 주무시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또 비행기 타고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충남에 있는 어느 학부모님도 차를 가지고 밤에 혼자 오셔서 주무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이제 또 새벽에 내려가시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에 인구도 많고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서울에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적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는구나.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텐트도 이제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올바른 법이나 이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이제 한 분이라도 그런 설득하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당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악한 법이나 교육, 문화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 봐 너무나 염려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군사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지고 발전되며 영적으로 부흥되었던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은희 대표님 강의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의 이 교육 현장을 막아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교사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육 현장에 음행정당화 교육을 막아서는 이런 활동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활약을 저희가 우리 박은희 대표님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교육의 책임은 국가와 학교 교육기관이 아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자녀들을 교육시킬 의무로 거시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것은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킬 책임, 그것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인데요. 이 지금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은 이 교육을 학부모의 의무이자 권리로부터 국가나 단체의 이름으로 뺏어가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반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 미래 세대에 교육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역사상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히 이 시대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이 성의 거룩함을 해치는 음행을 정당화하고 특히 혼인 이전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미성년자들에게도 이런 절제하기 어려운 성경험을 충동하고 조장하는, 그래서 일찍부터 음행의 이 쾌락에, 잘못된 쾌락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교육들이 선진국과 또 국제기구들의 이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한국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인권위법의 권고조항만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교육 현장엔 이른바 조기 성애화라고 해서 미성년자들의 성경험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음행정당화 교육과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정상적인 교육을 혐오 편견 교육이라고 해서 막아서는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조기 성애와 독재 그리고 성전환 동성애 독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학부모님들의 항의와 정당한 항의와 호소, 그것 때문에 지금 위축된 그런 교육 관계자들이 부분적으로 교과서를 삭제하고 그리고 도서를 정리하고 정책을 주춤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만일 평등법이 강행된다면 이런 막아서는 활동조차도 차별금지법 위반, 평등법 위반이 돼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갖게 되고 우리 미래 세대는 조기 성애와 정당화,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 교육만 받고 이것을 복음에 기해서 진리에 기해서 경고하는, 금지하는 정상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하게 돼서 급속도로 음행에 오염돼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할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무엇보다도 저는 학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특히 엄마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전국에 우리 사바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 직시해 주시고 깨어나셔서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우리는 활동들을 적극 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박은희 대표님 이하 몇몇 분들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활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할 일은 많고 정말 일꾼들이 너무 적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학부모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지키기 위한 교육 현장 거룩하게 막는 활동을 시작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와 시, 군, 구, 도 단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조례와 도조례, 시군구 조례를 통해서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제도와 환경들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박은희 대표님 같이 활동하신 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 책에 있는 반성경영령 내용이 있을 때 정말 강하게 입을 열어 항의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호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잘못된 책들이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교과서에서도 사라져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악하고 음란한 내용들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교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교육 전문가님들께서 깨어 일어나 주셔서 지금 이미 진행된 음행정당화 교육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네스코를 앞세운 포괄적 성교육의 반교육성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주시고 그것을 정말 위험성을 경고하는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도 해 주셔서 우리 교육 현장을 진리로 거룩하게 씻어내는 활동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차학연 우리 차세대 학부모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에 연락 주셔서 적극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희망교육연대에도 여러분 연락 주셔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우리 자녀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교육 현장 사수 활동에 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박은희 대표님의 강의 목소리는 굉장히 잔잔하시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심각한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주위에 있는 특별한 학부모님들께 시청을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학부모들을 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교육 전문가님들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 이념을 단호히 복음의 이념으로 맞서 싸우는 교육의 전사들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정말 올바른 성교육 교재와 강연 활동을 저술하고 활동하시는데 앞장서 주시고 깨어난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나아가서 잘못된 성교육을 경고하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순종 때문에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이 좀 더 정결해지고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토대가 바로잡히며 해외의 무너진 교육 현장처럼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는 활동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누가 막았는가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성령에 감동된 대한민국 교회의 학부모들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우리가 미래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바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께서 일어나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광고사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첫 광고는 지금 헝가리의 아동보호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나온 이슈인데요. 제목은 총선 앞두고 청소자 이슈와 헝가리 총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뉴스를 잘 보시면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이라고 하는 10년 이상을 총리를 하고 있는 복음적 정치인이
지금 아동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이 학교의 성교육과 그리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교육하고 영화하고 광고할 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묘사를 금지시키는 굉장히 복음적인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만연된 이 시대에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건전한 성교육 법안이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빅터 오르반은 헝가리 안에서 지금 서유럽과 북유럽을 만연해 가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교육에 맞서서 복음적인 신념으로 헝가리의 교육계를 막아서고 있는 굉장히 거룩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정말 깨어난 거룩한 정치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런 훌륭한 법률들이 나중에 많이 제정 통과될 수 있는 그날이 우리나라에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헝가리에는 지금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동성혼을 정당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헝가리 헌법에는 오직 이성 간의 혼인만을 정상적으로 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상적인 혼인을 헌법에 못 박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해서 전 세계의 LGBT 운동가, 동성애 정당화 운동가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념으로 정말 그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가고 있는 우리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 총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교육 현장을 막아서는 훌륭한 통치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육은 학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주님의 말씀에 잘 경청 순종해서 이거를 막아서는 일들은 학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말 시민활동에서 나아가서 깨어난 수많은 학부모들이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고 올바른 정치인들을 선출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깨워주시고 국민들을 깨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이요. 지금 바람직하게도 한국교회 중심에서는 그 교단이 연합을 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명서들과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교총이라는 조직도 있지만 교단장 회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 대표님들이 전부 모이셔서 정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국민을 향해서, 정치인을 향해서 평등법 제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등법,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교계의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런 결정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장애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교계의 지도자로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막아서고 계시는 한국교계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 반성경적인 악법을 막아서는데 고난을 감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동반년에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면 대부분 지지하는데 내용이 동성결합을 합법화해서 지금 동성혼을 합법화하긴 전 단계로서 지금 각종 동성결합에 대해서 동성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법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찬성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국민의 70%가 그렇다면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평등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성전환 반대하면 무거운 법적 책임지는데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70% 이상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이름만 물으면 찬성이 대부분이지만 정확하게 그 해악을 알리면서 찬반을 물을 때는 지금처럼 압도적인 국민 과반이 반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그리고 평등법,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의 정확한 실체를 알리면서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물을 때 깨어난 국민은 대부분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주시고, 지금 알리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몰라서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깨어나고 먼저 안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사후교육 막아내는 일은 모르는 분 정확하게 알게 해서 깨어내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watch out, 잘 살피게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희들도 잘 살피고, 아직 살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박탈성과 그리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 해악성을 정확하게 알리면 그들도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여론조사 활동 주위에 적극 권면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의 여론이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어내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름 때문에 평등법처럼 반대의 속도가 낮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대 청원 10일이 지나기 전에 과반인 6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주의에 알려주셔서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개념이 삭제돼서 동성가족 들어온다, 동성결합이 합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결합의 동성혼이 가지고 있는 이 해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 법이 통과되면 여기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반대 교육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동성결합 합법화 의도와 동성결합 차별금지를 통한 혐오 표현 금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정말 아직 이 국회 청원 안 하신 분들 많이 청원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이프 패밀리 계속해서 윤학열 감독님이 평등법의 실상을 알리는 드라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TV 선교회 유튜브 활동과 그리고 우리 차바 지금 유튜브 채널 안에도 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 적극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다음 주 강사님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사님은 우리 김윤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윤태 교수님은 백석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우리 김윤태 교수님 모신 것은 우리 백석대에서 한국 신학교 중에 처음으로 아마도 전 세계 신학교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정당화 사상에 맞서는 체계적인 정규 강좌를 신학교 내에 개설해서 모든 신학대학원생들은,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반복음적인 동성애 정당화 사상의 위험한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목회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윤태 교수님께서 지금 정말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학문으로 많이 오염되고 분열돼 가는 이 시대에 한국 신학교 안에서 이런 반동성애 강좌, 반복음적인 강좌를, 반복음적인 사상과 맞서는 올바른 복음적 강좌를 정규 강좌로 열어주신 그 동기와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듣고 이 과정을 운영했을 때 정말 신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정말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김윤태 교수님이 앞장선 이 백석대 성교육, 올바른 복음적 성교육 활동이 전국의 신학대학과 기독교 독립대학과 수많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우리 김윤태 교수님 강의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도 꼭 관심 있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국에서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독립학교 수많은 정상교육에 반동성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국가인권의법과 같은 이 반복음적인 교육의 실상을 알리고 정상적인 성교육을 하는 올바른 성교육 강좌가 우리 백석신학대학원처럼 개설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작은 움직임이
정말 전국적인 모든 교육기관에 확산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또 위협받고 있는 해외의 수많은 교육 현장에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이런 주님 주시는 비전 함께 품고 다음 주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기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이 휴가 시즌에도 이 차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은희 대표님 통해서 정말 교육 현장에서 양육자와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올바로 하나님 먼저 막아서는 활동의 사례들을 전국의 차바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와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적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일어나서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교육 현장에서 거룩한 음란정당화 교육에 맞서서 거룩한 정말 교육 현장 수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차학연과 그리고 또 시민단체의 활동가들 하나님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정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전략으로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승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교육 현장 음란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는 한국의 교육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해 계속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이 도전받아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을 거룩하게 지켜내 주시며 교육 현장을 하나님 거룩하게 지켜내서 이 나라의 미래 세대들을 음란 거정당화 사상으로 이끄는 죽음의 길목에서 막아서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정말 영생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학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학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작은 강의가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교회 안의 수많은 학부모들을 깨어내는 데 귀하게 활용하여 주시고 이런 깨어난 성도들이 학부모들을 통해서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국민 학부모들도 깨어내서 대한민국 현장을 지켜낸 것은 깨어난 거룩한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본래의 학부모의 양육자의 자세로 돌아간 것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지켜내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여 저희 학부모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차바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들 위에도 계속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전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기신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